예, 문재인 정부가 지난 4일 검찰 개혁을 이끌 첫 검찰총장 후보로 문무일 부산고검장을 지명했습니다. 문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총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이르면 이달 말쯤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대규모 물갈이도 예상됩니다. 뒷이야기 알아보죠. 사회부 법조팀의 최두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지명된 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요.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도 고향이 모두 호남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12년 만에 호남 출신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배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배경입니까? 네, 일단 앞서서 박상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죠. 예. 그러면서 같은 호남 출신을 이제 검찰총장에 과연 지명할 것이냐를 두고 비호남 출신 인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던 것도 사실인데 예. 관행이 깨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명 배경을 간략하게 좀 짚어보자면은 예. 새 정부의 국정 과제라고 할 수 있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상당히 알고 있고 공감한 인물이라고 꼽힙니다. 예. 또 문무일 후보자의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 그리고 김경준 전 BBK 대표의 기획 입국설 그리고 성완종 리스트 사건 등 대표적인 그런 특수수사를 맡은 전문가로 꼽힙니다. 이른바 굵직한 특수수사를 도맡았던 이른바 특수통이기 때문에 검찰 업무에 상당히 정통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여기에 바로 외부 인사가 아니라 검찰 내부 인사인 문 후보자를 낙점하면서 검찰 조직 안정에도 무게를 실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검찰 안팎에서 문 후보자에 대한 평을 한번 들어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인물이다. 그리고 강단이 있다라는 평들이 일반적이었고 예. 또 후배들의 어떤 신망도 굉장히 두터운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관행보다는 개혁이 더 절실했다 이렇게 좀 풀이를 해볼 수 있겠고요. 네. 그렇다면 문 후보자는 지금 인사청문회 준비가 한창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오는 20일에 열리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문 후보자도 지명 이튿날인 5일부터 인사청문회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 신상 검증이라든지 검찰 내부 개혁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는 건데요. 그동안 검사장이나 고검장 승진 과정에서는 이 문 후보자의 신상 문제가 두드러지게 문제가 됐던 건 없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예. 물론 인사청문회를 제가 지켜봐야겠지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에 따라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와 그리고 방향성 등에 대해서 주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5일 출근길에 문 후보자가 남긴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부패한 공직자는 국가 국민의 적이자 그 사람이 속했던 조직의 적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여망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문제가 됐던 돈봉투 만찬 사건을 포함해서 최근 연이어서 불거진 각종 검찰 내 파문에 대해서 자성의 메시지는 물론 향후 검찰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인사청문회에서는 또 지난 2015년 문 후보자가 맡았던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수사 결과가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검찰에서 리스트에 적혔던 정치인 8명 가운데 6명을 불기소한 점을 두고 권력 눈치 보기 수사가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일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문 후보자는 사람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인사청문회에서 검증 절차를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검찰총장 자리가 독이 든 성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던데 이게 어떤 배경입니까? 네, 아무래도 이 검찰총장이란 자리가 특히 이런 정권 교체기의 검찰총장 자리가 굉장히 개인으로서는 어떤 영광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예. 어떤 명성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와 반대급부로 굉장히 어떤 비판이라든지 내부적인 반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기를 다 채운 총장들이 많지 않다라는 그런 선례들이 입증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 문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일단은 조직 인사를 먼저 단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조직 내부에 메스를 대하는 상황인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검찰 내부의 동요나 잡음을 얼마나 최소화할 것인가가 바로 관건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에 향후 본격화될 공수처 설치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도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얼마나 보조를 마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바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의 개혁 논의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이 조직 내부를 추슬러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임무를 맡게 된 겁니다. 하지만 검찰 개혁 요구가 상당한 상황에서 문 후보자가 사실상 검찰 내 악역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 조직 내부의 반발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 이 부분이 바로 문 후보자에게 남긴 그런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사실상의 제살 도려내기 어찌 보면 진통이 당연하게 예상되는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지난 5일이죠. 원포인트 인사가 있었습니다. 윤대진 부산지검 차장검사가 공석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 직무대리로 임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요직인데다가 네.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의 2인자 그리고 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1차장 검사의 직무 대리로 예. 이제 발령이 난 건데요. 예. 이 대검찰청은 1차장 산하의 형사부서 등의 사건 결제 부담이 상당하고
또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예. 물론 표면적인 인사 배경인데요. 이 자리는 원래 검사장급 이상, 그러니까 검찰의 별이라고 할 수 있는 검사장급 이상을 임명하는 자리인데 전임자였던 노승권 대구지검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준으로 무려 4기수 아래인 윤대진 차장을 발령내면서 직급 자체가 차장검사급으로 내려간 겁니다. 이게 굉장히 파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전임자보다 기수 차이도 4기수나 나기 때문인데요. 예. 이 윤 차장 검사는 또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과 상당히 가까운 사이로 이른바 강골 특수통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일단 성이 같은 데다가 윤 씨로 같은 데다가 수사 스타일까지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예. 각각 대윤 그리고 소윤으로 이렇게 불리는 별칭이 있는 상황인데요. 윤 씨라는 성 앞에 대자와 소자가 붙은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체구라든지 이런 차이라고 일각에서는 말을 하긴 하는데 예, 그렇군요. 일단은 지난 2006년이죠. 서울 현대자동차의 비자금 수사 때 동반 사직서를 썼던 일화로도 유명합니다. 또 윤 차장은 또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으면서 사실상 좌천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1인자가 윤석열 지검장, 2인자가 윤대진 차장검사 이렇게 네, 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 이렇게 발탁이 된 인사가 있는가 하면 사의를 표명한 인사도 있네요. 현직 검찰의 최고위급이라고 할 수 있는 김희관 법무연수원장 그리고 네. 박성재 서울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것도 어떤 이유가 있겠죠? 네, 일단 두 사람의 기수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두 예. 사람 모두 사법연수원 기수로 따지면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보다 한 기수 선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후배가 총장 후보자로 지명되니까 용케한 것으로 일단 해석이 되는데요. 예. 일반적으로는 검찰 관행이긴 하지만 새 검찰총장이 취임하게 될 경우에는 사법연수원 선배 기수나 동기가 조직을 떠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박 고검장의 경우에는 지난 7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사의 표명을 했고 김 원장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졌습니다. 이 박 고검장 경우에는 지난 2007년에 자신이 지청장으로 떠나면서 작성해둔 사직서를 제출했다면서 물러날 뜻을 밝혔는데 개혁 대상으로 몰린 검찰 후배들에게 넘겨주는 못난 선배가 되고 말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문무일 후보자의 동기라고 할 수 있는 사법연수원 18기 검찰 간부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예, 뭐 간부들의 거취도 관심이고요. 검찰의 정기 인사도 지금 네. 관심인 상황입니다. 이달 말에 예정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새 총장 후보자가 지명될 경우에는 이달 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일단 간략하게 지금까지의 문재인 정부의 검찰 인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5월이었죠.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적으로 발탁을 했고 6월에는 부적정한 사건 처리를 이유로 검사장급 인사 고위직 4명에 대해서 좌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예. 또 앞서 설명해드렸듯이 지난 5일에는 윤대진 차장 인사까지 거의 한 달 단위로 인사가 이어졌는데요. 일련의 인사 과정을 본다면 말 그대로 기수 파괴 인사라든지 문책성 인사로 볼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향후 이어지게 될 검찰 인사 태풍의 전조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예. 따라서 문 후보자가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문 후보자의 어떤 의중이 실릴 가능성이 큰 검사장급 인사의 고위 간부 인사가 이달 말에는 단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예. 이미 검찰의 별이라 할 수 있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자리만도 현재 공석이 15개 안팎에 이르는 상황인데요. 향후 인사에서는 아무래도 일단 전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지방으로 밀려났던 좌천됐던 인사들이 서울중앙지검이라든지 이런 요직, 그리고 중앙지검이라든지 대검찰청 이런 요직에 발탁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일각에서는 새로운 줄세우기나 또 검찰 길들이기가 아니야라는 검찰 내부의 그런 불만, 볼멘 소리도 나오는 입장인 만큼 예. 향후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절충해서 인사를 내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뭐 검찰 개혁은 큰 틀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이 개혁 분야 네.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현명한 절충점이 찾아지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법조팀의 최두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